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그 7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무선 이제 모바일 컴퓨팅과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모바일 커머스까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무선 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물론 뭐 무선 기기가 스마트폰 말고도 이제 뭐 태블릿 PC나 요즘은 이제 무선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이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다 무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원 공급이 선이 없이 배터리로 돌아가는 모든 장치를 무선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선 기기라고 하는 거는 선도 없고, 즉 배터리를 사용하고 네트워크도 그 소위 말 랜선이나 이런 거 유선선 연결 없이 사용하는 그런 기기들을 다 이제 무선 뭐 컴퓨터 뭐 무선 기기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뭐 계산기 무선입니다. 배터리 써요. 그럼 그걸 갖다 이제 무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무선 기기로 이제 인식을 하는지, 뭐 스마트폰 당연히 이제 그렇게 무선 기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계산기나 뭐 저울, 예를 들어서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 심지어는 우리 그 일반 PC도 거기 안에다가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 카드를 넣고 전원만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 그게 무선이 될 수 있겠죠. 네트워크 연결 관점에서는, 파워 관점에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무선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실제로는 되게 이제 둥글둥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는 이제 무선이라면 무선 네트워크까지 다 되는 그런 기기를 의미를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선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 접속 관련된 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선 매체, 인공위성 포함해서 근거리, 중거리, 광대형 무선 통신 네트워크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무선 인터넷의 특징과 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지난 시간에 이제 봤었죠. 지구에서 올라와 있는 그 궤도에 따라서 인공위성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낮은 궤도, 중간 궤도, 지요, 정지 궤도 이렇게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위성에 대한 어떤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지요, 정지 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정지 궤도, 저 지구를 그 향해 가지고 좀 정지해 있다. 별로 안 움직인다 그 말이죠. 지구에서 엄청나게 높이 있습니다. 22,300마일이면 이걸 킬로수로 하면 22,300 곱하기 1.6 하면 되거든요. 상당히 높은 데 있다 해서 위성수가 이 보시면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커버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총 이제 한 8개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위성이 많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 위성은 이제 높이 쏘아 올리니까 비쌉니다. 실제 지구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소수의 위성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있으니까 전파 지연 발생한다. 이제 propagation delay라고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약 0.25초.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번씩 그런 일 있죠. TV 보다 보면은 TV 수신, 뭐 TV 신호에 많이 쓰는데 뭐 그런 거 하죠. 중동에 있는 뭐 홍길동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해서 딱 그 화면에 딱 뜨죠. 얼굴이 떠가지고 뭐 그쪽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면은 그쪽에 있는 특파원이 바로 딱 응답을 하지 않고 뭔가 한 1, 2초 좀 기다렸다가 응답을 하는 것 같죠. 그 신호가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어느 정도 그 딜레이가 이제 있다는 거죠. 제작하고 발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대신 멀리 쏘아 올리니까 그 위성들은 수명이 있는데 수명이 이거는 좀 깁니다. 실제 저는 우주에 나가보진 않았지만 우주에 나가면은 그런 이런 오래된 위성 이제 그게 이제 뭐 오래되면은
우주 쓰레기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지구로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뭐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의 위성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이제 뭐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아주 상당히 이제 드문 케이스고 보통은 이제 우주에 있는 어떤 그런 위성이 이제 뭐 수명이 다해서 지구로 떨어지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산화돼 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뭐 실제 지구에 떨어지는 거는 뭐 소위 재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상당히 이제 뭐 드문 케이스로 위성의 잔해가 이제 지구 땅까지 이렇게 뭐 지구 표면까지 떨어지는 뭐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드문 케이스예요. 자, 자, 위성을 통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iOS라고 하는 게 인터넷 오버입니다. OV 인터넷 OVER 오버 세러라이트 해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필요한 케이블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할 경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나라가 되게 이제 큰 나라들 있죠.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은데 이런 나라들은 그 유선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케이블 선만 깔아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이런 그 물리적으로 너무 이제 소위 말해 덩치가 큰 이런 나라들은 그 위성을 사용하거나 무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전략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인터넷 연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이제 위성을 통한 인터넷 iOS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집에 보통 위성 수신기를 설치하면 그 iOS 사용자는 GEO 정지궤도 위성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iOS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해서 단점 앞에서 이야기한 전파 지연 현상, 그 다음에 기상이나 환경 상태에서 영향을 받아서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궤도는 지구에서 6,434마일 킬로수 하면 곱하기 1.6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위성수는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이 중간 궤도 위성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GPS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MEO의 주요 특징은 움직입니다. 조금씩. 지구 MEO는 커버 영역이 GEO보다는 작죠. MEO 궤도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려면 GEO보다 좀 더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하고 GEO에 비해서 좀 덜 비싸고 그 다음에 전송을 데이터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파워가 이제 그렇게 뭐 GEO만큼 이제 많이 요구되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덜 비싸다는 거죠. 더 싸다는 거죠. 제작하고 발사하는데도 비용이 저렴하고 대신 중간 궤도의 그 위성은 수명이 6에서 한 12년 정도, 수명이 좀 더 짧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GPS는 여러분들 뭐 많이 또 아는 시스템 중에 하나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에서 본인의 위치를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사용자가 지구상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무선 시스템이다. 해서 우리 뭐 스마트폰에도 GPS 장치를 켜두면 본인의 스마트폰이 이제 본인의 스마트폰 위치를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중간궤도 위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원이 되고 중간궤도 위성이 뭐 10개에서 12개를 했는데 뒤에 뭐 많이 또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더 많습니다. 많아서 그만큼 이제 그 무선 기술을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4대 중간 궤도 위성에 의해서 GPS 시스템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사용 용도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아는 내비게이션, 위치 확인, 뭐 긴급 상황 시 위치 알림 해가지고 요즘 뭐 자동차 차량도 옛날에는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이 지도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썼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이런 그 GPS와 연결돼 가지고
실시간 어떤 그런 교통 정보도 알려주고 저도 뭐 한 몇 달 전에 좀 이제 차가 오래돼서 차를 바꿨는데 제 차도 그 내비게이션이 블루링크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렇게 그 차량에서 바로 이제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물론 시간 좀 걸립니다. 시간은 좀 걸리는데 그런 위성을 통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계 다른 GPS 시스템에서 뭐 러시아 2005년 이제 글로나스, EU의 2015년 갈릴레오, 그다음에 중국의 2020년 이제 바이두 이렇게 이런 위성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다음 낮은 궤도는 지구에서 상당히 이제 좀 가까운 형태로 400에서 700마일 해서 키로수로 하면은 한 6, 700에서 한 1000km까지. 그래서 위성수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보통 전화나 인터넷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대신 지구를 향해 있는 이 위성이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이 위성이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글로벌 커버를 위해 많은 위성이 필요하고 지구하고 가깝다 보니까 파워가 이제 좀 더 그렇게 높은 필요는 없고 전파 지연도 거의 없다. 무시할 정도. 지구하고의 어떤 그 거리 때문에 제작과 발사가 이제 가장 저렴하고 대신 수명이 짧게는 5년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뭐 단점이면 단점이고 뭐 단점이 아니면 아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오가 지구의 그 위성이 움직인다는 말은 그 지구 그 자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엘리오 위성은 이제 에미오 위성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엘리오 위성을 추적하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지오 위성이나 에미오 위성하고 달리 엘리오 위성은 신호 아주 약한 신호도 수신이 이제 가능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전력 사용이 이제 상당히 적다. 뭐 엘리오 그 컨소시엄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엘리오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여러 엘리오 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 엘리오 위성의 얘가 뭐 이리디움, 그다음 글로보스타 뭐 이런 그 위성이 엘리오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발사한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리디움 같은 경우는 뭐 66개의 그 위성과 12개의 이제 궤도상 보조 위성으로 이제 구성된 엘리오 성운을 지구 궤도에 이제 설치를 뭐 하는 그런 형태고 이 회사가 이제 뭐 극지방 있죠. 극지방 포함해서 지구 모든 표면을 이제 커버하는 어떤 어쩌면 완벽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다른 무선 매체가 이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전송은 이제 뭐 라디오 그 주파수를 쓰는 거죠. 주파수를 사용해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이제 직접 보내는 형태고 라디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뭐 FM, AM 그 라디오 주파수대가 틀리죠. 몇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라디오 신호는 그 벽을 통과해줘요. 일반 벽을. 위성 신호는 이렇게 중간에 막힌 게 있으면 좀 안 되는데 그리고 라디오 매체는 매우 이제 저렴해서 설치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라디오 신호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도 할 수 있다. 옛날에 제 어릴 때는 그 라디오 만든 데서 트랜지스터 뭐 그 해가지고 뭐 라디오도 막 만들고 했어요. 옛날에는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전파상 들고 와서 아저씨한테 좀 도와달라고도 막 그랬고. 뭐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라디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컴퓨터와 주변 기기 연결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디오라고 하는 게 뭐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 먼저 라디오 매체는 이제 전기적인 간섭을 어떤 문제를 시킨다. 이 전파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부분이고. 라디오 전송은 이제 같은 주파수대에 작동하는 유사한 기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훔쳐보기에 취약한 암호가 이제 좀 안 돼 있다는 거죠.
라디오 주파수만 잘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 걸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뭐 라디오 전송에서 이런 그 문제가 그 라디오 그 전파를 그 받는 그 기지국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 기지국. 그 기지국에서 그 멀리 떨어질수록 신호가 이제 끊기고 음향이 별로 이제 점점 흐릿해집니다. 주파수가 잘 안 잡힌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라디오 신호는 이제 기지국으로부터 보통 이제 한 4, 50km 정도까지 도달이 이제 가능한데 기지국에서 좀 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뭐 산이나 이런 데 좀 기지국에서 멀어진 데 가면 라디오 주파수 잘 안 잡히고 그래요. 아니면 뭐 산속에 있는 도로 달리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그래서 나온 게 위성 라디오라고 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위성 라디오.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위성 라디오는 이제 기존의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성 라디오는 뭐 집이나 차에서나 뭐 일반 라디오 뭐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대신 이제 끊기지도 않고 거의 음질도 엄청나게 이제 좋은 형태로 그렇게 나왔어. 옛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별로 이제 라디오라는 그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그 인기가 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게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이 적외선인데 적외선도 뭐 그 무선 통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왜 뭐냐 집에서 쓰는 그 리모컨 있죠, 리모컨 그게 이제 적외선을 쓰는 건데 거기 누르면 빨간 불빛이 그냥 나오잖아요. 예? 그 리모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역폭 되게 낮습니다. 낮고 아주 단거리용만 사용됩니다. 멀리서 이제 엄청 멀리서 리모컨 TV 리모컨 켜면 안 되잖아요. 거리가 짧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 되는데 또 다른 단점이 전파 시선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제 앞에서 그 TV 리모컨 하는데 앞에서 뭐 동생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전파가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적외선이 요즘 뭐 리모컨이 요즘 다 사용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뭐 선풍기, 에어컨 뭐 안 사용 안 되는 청소기 사용 안 되는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왜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카메라를 어떻게 하냐면 그 저기 어디야 TV 쪽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 카메라를 켜서 카메라 화면에 TV가 보이게 해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그 화면에 TV가 나오게 하고 리모컨을 스마트폰으로 쏘면 TV가 켜집니다. 그 이제 스마트폰이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뒤로 튕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차량에서 뭐 여기 뭐 GPS 정보 수신해서 요즘 뭐 차량에서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각 나라별로 여기는 얘가 좋은 차네요. 페라리 좋은 차네요. 여기 보니까 뭐 메이저리그도 있고 뭐 다른 것들 뭐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차량에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제 수신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요즘 나오는 차들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무선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 접속에서 이제 세 가지 유형해서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중거리 무선 네트워크, 그다음에 광역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도록 하죠. 먼저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에는 거리가 짧다 그 말이죠.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는 블루투스 초광대역 네트워크, 그다음에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이런 거. NFC는 요즘 뭐 이렇게 좀 많이 또 안 보이는데 실제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NFC 기능 자체도 이제 없고 근거리는 이렇게 뭐 한 세 개 종류로 이제 함축해서 보시면 되고 근거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리가 이제 짧다. 블루투스 보통 여러분들 뭐 개인 영역 네트워크라고 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쓰는 게 뭐 블루투스가 블루해서 뭐 이게 그 어원 자체가 이게 스웨덴 핸드폰 제조업체 에릭슨이 이게 블루투스는 그 표준입니다. 표준. 그러니까 뭐 프로토콜처럼 표준인데 10세기 덴마크 왕 헤럴드 이제
블라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블루투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블루투스를 활용하는 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제 뭐 블루투스 그 저기 이어폰이죠. 아니면 헤드셋, 요즘 뭐 블루투스 스피커,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심지어는 뭐 블루투스 뭐 프린터 있으면은 뭐 선 연결 안 해도 그렇게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저전력이고 대신 이제 거리가 짧아서 그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내는 양이 뭐 엄청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블루투스를 안 쓸 때는 끊어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광대역 네트워크 이제 UWB랍니다. 울트라 네트워크는 이제 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로서 이제 보통 전송 속도가 100MB/s 초당 100메가 정도 이상이다. 이제 빠른 속도로 해서 UWB라고 하는 거는 이제 PC부터 TV까지 뭐 아니면 스트리밍, 멀티미디어까지 다 적용해서 쓸 수 있다. 100메가면 상당히 이제 뭐 괜찮죠. 초광대역 기술의 어떤 그 뭐 선구자로 할 수 있는 타임 도메인이 이렇게 그 UWB를 많이 응용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산업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NFC는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인데 근거리 네트워크 중 가장 짧은 유효 거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NFC 거의 뭐 갖다 대야 됩니다. 붙여야 됩니다. 뭐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같은 모바일 장치 내에 탑재되도록 되어 있고 신용카드 안에 NFC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거의 이제 뭐 물건 계산할 때 NFC 적재된 그 신용카드를 그 포스 시스템에 딱 붙여서 갖다 대면 이제 카드가 결정되는 거 뭐 그런 게 있고 저희 집에도 그 세탁기에 NFC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가 있죠. 뭐 표준, 뭐 이불 빨래 그 코스 정해진 코스가 있고 거기에 있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빨래를 뭐 코스를 정하고 싶으면 그 전자 회사 그 제품 회사 웹페이지 가서 그 추가 기능을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스마트폰에 NFC 켜가지고 세탁기에 대면은 그 기능이 됩니다. 근데 거의 사용 안 하죠. 예. 귀찮으니까 이미 세탁기에 있는 기능만으로 이제 충분하니까.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아니면 요즘 뭐 그 아파트 현관문 들어갈 때 이제 NFC로 이제 딱 이렇게 스마트폰 NFC로 자동으로 열리게 요즘 뭐 카드 같은 거 안 들고 다니고 우리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도 이제 그 스마트폰에 모바일 그 있는데 제 연구실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그 보안 그게 NFC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 무선 근거리 통신을 NFC로만 되게 해놓은 데가 있고 블루투스도 되게 해놓은 데도 있고 뭐 좀 틀린데 아이폰 쓰시는 분은 NFC만 되는 데는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합니다. 자, 중거리로 와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좀 더 활용한 이제 무선 메시 네트워크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와이파이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일반 그 노트북이나 상당히 많이 쓰죠. 무선 랜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대부분 친숙해 있는 그런 형태고 여러분들 여기 뒤에 나오는 뭐 여기 보시면 요즘 안테나 뭐 여기 지금 접속 포인트에서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에서 WAP인데 여기 안테나 하나인데 요즘 안테나가 뭐 2개, 3개, 4개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안테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 강도를 얼만큼 세게 주고 가는지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테나가 아무리 많아도 신호 강도가 약하면 잘 안 잡힙니다.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블이 없이 유선 랜인 중거리 무선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그 유선으로 연결시켜 놔야 되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신호 송수신기에서 인터넷 액세스에 필요한 유선 랜이나 인공위성 수신기에 연결용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 안테나가 있는 그게 이제 부착이 되는 거고 우리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 그 핫스팟이라고 되어 있죠. 핫스팟으로 알려진 어느 그 하나의 무선 접속 포인트로 짧은 반경 내에 한 몇백 미터 내에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켜놓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뭐 뒤에 있는 애가 저기 어디야 태블릿으로 게임하는데 인터넷 연결 안 되죠. 와이파이 안 되니까. 근데 내 스마트폰을 핫스팟으로 사용해 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그 데이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와이파이는 뭐 공공장소, 호텔, 공항, 뭐 카페, 사무실, 도서관 뭐 엄청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와이파이는 여러분들 보시면 뭐 802 그룹이라 하거든요. 예. IEEE에서 표준으로 나온 게 이제 802 그룹입니다. 802, 11A, 11B, 뭐 11GN 요즘 뭐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각 그 표준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 속도도 틀리고 그다음에 개발된 순서도 좀 틀리다. 뭐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이제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2010년도까지는 이제 핫스팟 중앙에 무선 안테나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했고 개인 컴퓨터하고 다르게 이제 기타 기기들 간의 연결이 필요한데 좀 다소 이제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런 한계점을 이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244m 정도 되는 그 내에서 와이파이로 더 짧은 거리와 임의적으로 이제 연결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통신화했는데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와이파이의 어떤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사용해서 이제 뭐 그 기기들 간의 어떤 직접 연결이 이제 가능해졌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사용자들은 뭐 심지어 이제 무선 안테나 없이도 기기들 사이에서 컨텐츠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와이파이의 기존 와이파이의 좀 더 그 뭐라냐 개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피는 뭐 요즘 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휴대 가능한 이제 무선 그 기기로 사용자들이 이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영구적인 와이파이 기능을 제공한다 해서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왜 그 저기 조그만 그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만 장치 들고 다니면 이제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 거 있죠. 그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미피 같은 경우는 사용 반경이 한 10m 정도고 그 미피가 이제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죠. 동시에 한 5명 정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거리에 다닐 때는 와이파이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어디야 차량 이동 중에 요즘 뭐 심지어 뭐 우리 그 대중교통 그 고속버스 이런 데도 이제 와이파이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데 개인용 차량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뭐 크게 많은 호응을 얻지는 않습니다. 슈퍼 와이파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이제 FCC가 이제 장거리 무선 연결을 만드는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크게 뭐 실체는 없고 큰 의미는 없다. 와이파이를 그냥 더 강화시킨 그런 형태의 기술로 만들려고 한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 그 메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와이파이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해 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와이파이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중간중간에 있으면 하나가 그 전체가 통틀어서 무선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걸어가든지 무선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가능한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거의 무선 메시 네트워크가 형성된 그런 위치가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또 지금 쓰고 있고 전에 썼던 거 해서 2G, 3G, 뭐 2G 서비스 뭐 언제까지 종료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이동 전화죠. 2G, 3G 나오면서 점점 이제 데이터 전송 용량이 빨라졌고 화상 통화가 가능해졌고 더 많은 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약자의 의미가 그 다른 주파수 대역을 쓰면서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졌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했고 대역폭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2세대 와서는 이제 디지털 신호로 주로 음성 통신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2.5세대 오면서 디지털 신호 사용하고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이제 가능해졌고 3세대 와서 디지털 신호 사용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어떤 그 데이터를 통신하고 하는 거 심지어 달리는 차에서까지도 그게 훨씬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기술이 개발됐다는 거죠. 4세대 와서 이제 LTE라고 하는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는데 4세대는 핸드폰 그
하나의 그 표준이고 4세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전송이 훨씬 더 이제 더 좋아졌죠. LTE는 4세대의 한 초기 버전입니다. 초기 버전. 그래서 LTE는 대략 3세대보다 한 10배 정도 네트워크가 이제 빠르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또 많이 쓰고 있을 건데 나온 5세대죠. 5세대는 2018년 12월인가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개통 서비스를 이제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5세대 서비스가 이렇게 또 뭐 많이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4세대, 5세대 비교했을 때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는 데는 5세대에서는 뭐 1초도 안 걸리는데 4세대에서는 뭐 한 20초 정도 걸린다. 뭐 그만큼 이제 어떤 용량 기술의 차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와이브는 4세대에 이제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잘 없죠. KT 같은 경우에 에그라는 상품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었고, 그다음 무선넷 와이파이 뭐 AP가 설치된 곳에 안에서 이제 이용하는 무선 그 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무선 인터넷의 뭐 특징들이 이제 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유비쿼터스 뭐 이런 말인데 유비쿼티의 그 의미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다. 실제 무선 네트워크, 무선 인터넷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연결 가능하다는 그런 환경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산에 올라가도 와이파이 연결된다 그런 말도 지금 나올 만큼. 물론 이제 나라별로 그런 정도의 차이는 또 틀리고. 접근성, reachability,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접근이 가능하다. 보안성, 개인 전용 단말기 이용에 따른 보안성 해서 요즘은 특히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보안이 엄청 그 강조되다 보니까 그 함부로 뭐 저기 단말기에 대한 어떤 뭐 암호나 이런 것들 뭐 하기가 또 상당히 조심스럽죠. 편리하다. 뭐 들고 다니기 편리하니까 점점 가벼워지고 컴퓨터 파워는 세지고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하니까 편리하고, 위치성, 로컬라이제이션, 특정 시점에 사용자의 현 위치가 어딘지 파악이 가능하다 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졌죠.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주유소 찾고 싶다 찾을 수 있고,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근처에 있는 뭐 커피숍 찾고 싶다 찾을 수 있고. 자, 즉시성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보여준다. 스마트폰 바로 뭐 켜가지고 바로 연결하면은 즉시 바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화 본인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앱들 뭐 기능들로 다 이제 차별화시켜서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에서 이제 개인용 위치 기반 즉시성 포함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개인용 뭐 취미생활 게임 뉴스 서비스 뭐 그다음에 이메일 즉시성 같은 이메일 오면 바로 딱딱 서비스 바로 이제 연락 오죠 스마트폰에. 저도 저기 학교에 이메일 해서 시스템 그때 활성화 시켜놨는데 매일 올 때마다 이제 문자같이 뜩뜩뜩 알람이 오는데 메일을 저는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시 이제 꺼놨는데 뭐 이메일 통보 뭐 문자 통보 이런 것들 바로바로 알려주죠. 그 다음에 위치 기반 해가지고 뭐 교통정보 최단 경로, 아까 이야기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주유소, 영화관, 뭐 커피숍 이런 것들, 식당 뭐 이런 것들, 인접 지역에 대한 어떤 이벤트 정보 이런 것들이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이야기하던 인공위성에 대해서 각 위성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근거리, 중거리, 광대역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종류와 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선 인터넷이 우리가 개인용으로 사용했을 때 어떠한 특징과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 한 7가지 관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5가지 주요 모바일 전자 상거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모바일 상거래가 이제 가능한 거는 이제 이런 무선 기술이 이제 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모바일 상거래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 그런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무선 뭐 네트워크의 어떤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사물 인터넷에서 IoT라 하죠. 우리 전에도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기업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무선 네트워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위협 요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문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예,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